교수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 자료 수집하는 방법과 에버노트를 사용해서 고객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정보나 자료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 나와. 여기서 나온다. 어디가 떠오르나? 이게 저 듀얼 스크린으로 돼. 그것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어려운데 같이 일할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으며 일종이 다르고 다른 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맵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이메일로 시작하세요. 지메일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즉석 채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팀의 해당 활동들을 한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모든 것들을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닥스를 이용하시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의 버전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첨부물이나 보안성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 없이 적합한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며 동일한 문서에 대해 동시에 함께 작업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고 합리적입니다. 럭스에 포함되어 있는 소셜 코멘팅을 사용해 쉽게 편집하고 소통합니다. 보시면 여러 명이 접속해 있죠. 네. 구글 캘린더를 이용하면 손쉽게 일정을 공유하고 만날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캘린더는 저희 지역은 다 이거 국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아웃도 실제 쓰고 있어요. 구글 맵스는 공유한다는 게 서로 일정을 다 짬뽕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가정용 비디오 채팅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건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닥스와의 통화도 더 많은 사람들과 어디에 있든 자, 지금 이 PPT를 여러 명에서 만들었어요. 심지어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도 같이 작업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느 장치에서든 어떤 팀과도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앱스, 바로 오늘 미래의 업무 환경에서 시작하십시오. 나왔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누구나. 앱스를 방문하세요. 직업 같은데. 올해 안에 우리는 앱스를 쓰게 될 것 같아요. 사진 항상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순서는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보나 자료들을 수집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구글 알림이, 피들리, 에버노트. 에버노트를 왜 써야 되고, 에버노트를 어떻게 쓰고, 에버노트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숨겨진 에버노트의 기능들과 에버노트를 활용한 고객 관리 방법,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금 제가 속도를 낼 테니까 보시고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와 자료 수집. 여러분들은 정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시나요? 수원씨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정보가 막 생겨요, 그냥 자동으로? 아니,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찾으시는 수집이잖아. 어떻게 수집? 인터넷. 인터넷 어떤 인터넷입니까? 저는 웹서핑? 예. 네이버? 일단 네이버 하고 네이버에서 안 나온 사람은 구글 보시죠. 우리 대표님. 난 직접 물어보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거 피어래. 좋은 거야. 팀장님은 어떻게 해요? 네이버 많이. 검색. 그리고 또 있지 않나요? 신문. 그죠? 신문을 통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잖아. 우리가 알잖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 그리고 소셜, 그죠? 네, 그런 걸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나 수집을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내가 찾아야 된다. 예, 맞아요. 정답. 박수 한번. 오. 정보를 자료를 찾아간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 문제 뭐냐? 잘 찾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잘못된 정보거나, 그죠? 원하지 않는 정보, 특히 어디에 많이 있죠? 네이버. 예. 네이버의 검색에 관련된 이 나오는 노출은 대부분 제일 먼저 광고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아닌 정보들을 먼저 접하게 돼 있어요. 스마트워크는 그 좋은 태블릿 PC나 랩탑을 사용하고 좋은 앱 어플을 설치하고 막 100만 원 써서 어플을 설치하고 이게 스마트워크가 아니고요. 그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되는 시간들을 줄여서 그죠? 스마트하게 업무를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스마트워크. 그러려면 정보를 찾아가는 시간과 잘못된 정보를 만났을 때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시간들. 네이버 찾다가 결국에는 뭐 사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줄여야 될까? 정보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정보가 나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 시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온 정보를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어딘가에 평생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저장되고 정리되어 있는 자료나 정보를 내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거. 그게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그래서 정보나 자료에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하고 그죠? 구글 알림이나 피델리로 이 자료나 정보를 누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정보들을 에버노트에 넣고 에버노트로 구조화시켜서 에버노트에서 총 관리하는 이 프로세스를 오늘 쭉 말씀드릴 거예요. 좀 늦게 시작하는 관계로 내가 이렇게 좀 빨리 이거 사실 한 3시간? 4시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실행이다. 여러분 안 쓰시면 제 프레젠테이션 실패한 겁니다. 첫 번째는 구글 알림이에요. 구글 알림이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구글에 로그인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큐브박스가 있을 거예요. 9가지의 큐브박스. 큐브박스를 열면 구글에서 아까 동영상에 나왔듯이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앱들을 볼 수 있고 프로그램들을, 서비스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서비스를 더보기 누른 다음에 모두 보기를 하면 한글로 구글 알림이라고 써 있어요. 구글 알림을 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게 구글 알림이 창이에요. 구글 알림이 뭐냐? 키워드,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키워드를 구글 알림에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나의 지메일로 쏴주는 게 구글 알림이에요. 정보를 검색해서 내 이메일로 쏴주는 거. 근데 검색은 누가 하죠? 전 세계에서 검색을 가장 잘하는 구글 로봇이 해요. 제가 안 해요. 구글 로봇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좀 그래 봐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내가 원할 때마다 보내줘요. 이메일로. 근데 전 세계에서 검색을 제일 잘해요. 자, 똑같은 키워드를 찾을 때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고 아예 찾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잘 찾는 사람들 보면 많이 찾아봐서 몰라요.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찾을까요? 구글 로봇이 잘 찾을까요? 구글 로봇이 잘 찾아요. 왜? 구글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아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나한테 로봇이네. 그러니까 형님 제일 잘 찾는 거 같은데 라고 그래.
그런데 공짜죠. 그럼 만약에 이 키워드에다 뭐를 등록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박정희 대표님이라면 어떤 키워드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네, 영업적으로 봤을 때. 본인 이름. 내 이름. 제 이름도 등록했어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중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키워드를 뭐를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 중국 투자, 중국 주식, 그죠? 중국 펀드 이렇게 해놓으면 중국 펀드, 중국 주식, 중국 투자에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가, 그죠? 블로깅, 포스팅된 글이라든가 웹 기사가 나오면 거기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구글 로봇이 검색해서 제 이메일로 쏴줍니다. 그래서 구글을 쓰셔야 돼요. 제가 손에서 안 되나? 핸드폰에서 안 돼요. 지메일을, 구글 메일, 지메일을 제가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된 동기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샀어요. 왜냐면 한메일.net 하면 좀 없어 보이죠. 안 써서. 구글.com 하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네이버.com 좀, 그죠? 네, 약해요. 구글.com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메일을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이폰이라도. 이렇게 수신 위치도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메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여기 볼까요? 에버노트 이메일. 뭐냐면 자 알림이가 수신될 때 이메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에버노트의 노트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것들을 보면 키워드가 많이 있죠. 뭐 생각 정리,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스마트워크, 스케줄 관리, 에버노트, 연금. 자, 보험회사에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연금보험, 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 변액보험 이런 것들 키워드를 입력해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기사나 내용들을 앉은 자리에서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세금 증여, 상속 여기 증여 써있죠. 이렇게 하면 가장 최신 자료들을 찾지 않고 찾아오게끔. 만약에 이미지에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이미지 뭐에 관련된 키워드도 등록하면 내가 찾아볼 일이 없는 거죠. 꼭 하세요. 알고 있는 것과 하는 것은 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보면 지메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에버노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왜 나눠놨을까요? 에버노트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알아보는 단계,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개인 성향에 따라 쓰인 거죠. 제 성향에서 있어서는 지메일로 가는 거는 지메일에 저장하는 거고요. 에버노트에 가는 거는 저장도 하지만 반드시 읽어보려고 에버노트를 보내는 거예요. 구글 알림이를 저는 한 70개, 예전에 200개 등록했어요. 키워드 200개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이메일이 최소한 200개. 불금, 불토, 일요일, 시체 일요일, 시체 놀이 하니까. 그리고 월요일 되면 이메일이 800개가 있어요. 안 되죠. 전체성 입력해야 되가. 그래서 구글 알림이를 저는 받은 편지함으로 안 받아요. 구글 알림이 편지함으로 바로 보내요. 구글 알림이라는 편지함에 이거 라벨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반드시 그래도 나를 거쳐야 되는 건 에버노트. 자, 그러면 읽지도 않은 이 키워드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많이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냐? 지메일에 저장돼요. 지메일의 용량은 구글 드라이브와 합쳐서 15기가를 쓸 수 있어요. 맥시멈. 15기가가 이 이메일이 아무리 많이 하도 15기가 넘을 수 없고요. 만약에 넘을 때쯤이면 지메일에서 용량을 늘려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지메일 1기가, 제가 쓸 때 1기가였거든요. 지금 15기가예요. 늘어나요. 제가 쓰는 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지메일에 저장되어 있으면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웹 검색에서 찾는 그 찾는 정확성보다 내가 따로 모아놓은 자료에서 찾는 게 정확성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지우지 말고 지메일은 항상 보관하시고. 근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메일을 써야 돼요. 구글 알림이는 지메일로 받고 원래 메일은 네이버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낭비되는 시간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걸 안 쓰게 됩니다. 지메일은 받은 편지가 하나도 없고 아니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통합. 지메일로 네이버나 다음을 땡겨오든가 아니면 구글을 버리든가. 구글을 버리는 거는 네이버에서도 그 지메일을 읽을 수 있던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메일 양이 제한이 있어요. 정말 조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구글이 이 보안도 최강이지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스팸 메일을 정말 잘 걸러줘요. 그리고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지메일에서 이 사람이 국임원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중문 편지를 따로 보관시켜줘요. 자동으로. 정말 수많은 기능들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그런 게 있죠. 네이버나 핫메일은 편지함 기준이에요. 그죠? 근데 구글은 라벨링입니다. 편지함과 라벨링은 틀려요. 어떤 이메일이 왔는데 고객한테 온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에 관련된 편지함에 넣을지 투자에 관련된 편지함에 넣을지 고객 관리에 관련된 편지함에 넣을지 몰라요. 왜? 세 개 다 속하니까. 그죠? 어떻게 들어요? 잘못 넣으면 나중에 찾기 어렵죠. 구글은 라벨링이에요. 그래서 라벨을 붙이는 게 그래서 받은 편지함 라벨을 빼고 주식 라벨 붙이고 투자 라벨 붙이고 고객 관리 라벨 붙이면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받은 편지함에서만 안 보이고. 이해되세요? 그게 라벨링 기능이에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필터링이 있어요. 필터가 뭐죠? 네, 걸러주죠. 담배 필 때 필터 없으면 유호선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메일이 받은 편지함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꼭 봐야 될 편지를 못 보게 돼요. 지메일을 안 쓰면 상관이 없지만. 그죠? 그래서 얘를 걸러서 알림이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받은 편지함 라벨을 빼고 인박스를 빼고 알림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은 톱니바퀴가 여기 관련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필터링이라고 있어요. 필터를 들어가서 걸르는데 필터를 걸르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보낸 사람으로 걸를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면 그 고객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그 사람 메일만 따로 보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제목에다가 적었어요. 알림이라고. 그러면 알림이가 포함된 단어가 생기면 다 필터링을 해줍니다. 필터링을 해서 받은 편지함을 건너뛰어서 뭘로 들어가냐? 라벨, 알림이 라벨을 붙여주는 작업. 그리고 누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있죠? 저는 제가 라벨이 이렇게 편지함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00, 10, 20, 30 순서대로 쫙 있어요. 중요도예요, 중요도. 그래서 가족 관련된 이메일 바로 안에가 저희 회사 10번이라고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알림이 뭐. 그래서 인박스로 그 이메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받은 편지함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알림이 뭐가 들어가요. 필터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내가 읽어야 될 글인지 그냥 패스해도 되는 건지 알죠? 툭툭툭 하면 금방입니다. 그것도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다. 알림이 등록은 안 되지만 알림이 등록도 사실 되긴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귀찮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에다가 여기 다시 눌러서 아까 필터는 여기 있고요. 계정을 누르면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기, 그리고 다른 이메일 주소 추가하세요. 여기다가 저는 제 지메일의 다른 계정과 에버노트와 네이버와 핫메일을 다 붙여놨어요. 자, 통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메일을 통합을 했어요. 지메일로 네이버와 핫메일을 받아요. 받았죠? 그죠? 그 사람은 제 네이버 주소에 보냈어요. 근데 구글로 땡겨온 거예요. 그럼 제가 보낼 때, 그 사람한테 답장을 보낼 때 이메일이 네이버로 안 가고 구글로 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제 이메일이 스팸이 될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낼 때 뭘로 보내요? 네이버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네이버 로그인 해야 되나요? 아니요. 등록을 해놓으면 발신할 때 구글 안에서 네이버 메일인 것처럼 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다른 주소에서 메일 보내요. 그래서 저는 발신해서 메일 보낼 때 제가 어떤 계정으로 보낼지 선택해서 보낼 수 있고요. 받을 때도 다 이걸 땡겨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각각 다 해놨구나. 다 해놨어요. 이메일이 이거 말고도 아웃룩도 있고 많이 더 한 메일도 있지만 이게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글 알림이를 에버노트로 받으면 이렇게 에버노트 알림이라는 노트북 만들고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 해놨어요. 똑같이 아까 이메일 보는 거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들리인데 첫 번째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구글 알림이가 키워드라면 피들리는 URL이에요. 주소, 웹사이트 주소. 예전에 쇼핑몰에 관련된 일을 친구랑 한 적도 있고 저 혼자 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경쟁업체의 웹사이트를 분석하려고 경쟁업체의 경쟁 사이트들을 즐겨찾기 무수히 많이 해놨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웹사이트들을 매일 둘러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사이트나 거기 어떤 이 상품에 대한 뭐 서비스라든가 그런 글들이 매일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들어갔다고 나오면 허탕이잖아요. 그죠? 그게 불필요한 시간이죠. 불필요한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낭비를 제거하는 게 스마트워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념처럼. 이게 뭐냐면 즐겨찾기 해놓은 항목을 뉴스피드처럼 모아보기 하는 게 피들입니다. 이게 원래 구글 리더가 했었지만 구글 리더가 작년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정지하면서 돈이 안 되니까 정지했겠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쓰기 편한 게 이 피들리입니다. 피들리 주소는 피들리.com 간단하죠. 피들리.com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나와요. 창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 이게 회원 가입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 구글 로그인이 있어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요. 네, 연동이 돼요. 구글로. 자, 연동을 해서 들어가면 여기 상단 이쪽에 보면 애드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애드 컨텐츠. 여기다가 여러분이 구독하고 있는 구독해야 될 만한 웹사이트나 블로그 이런 것들 여기다 등록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마크에서 탕탕탕 누르면 걔가 피들리에 등록이 돼요. 등록된 것들을 쫙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잡지 같죠. 제가 등록해놓은 사이트들의 폴더링, 이것도 폴더링 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 가면 열 몇 개씩 사이트들이 있겠죠. 여기 지점장님 블로그도 이 안에 있고 제 블로그도 있어요. 제 것도 제가 그냥 구독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잡지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항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정이 뭐냐면 모아보기예요. 지금 웹사이트 하나가 아니고요. 저기 다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 잡지 형식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뭐만 보면 돼요. 요것만 보면 돼요. 그죠? 하다가 이거 읽어야 돼. 그럼 들어가서 보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다가 내용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에버노트로 저장, 구글 플러스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링크드인으로 쉐어. 저 팀원분들한테 보낼 때는 이 이메일. 제가 아침마다 보내죠. 가끔. 이걸로. 그죠? 스크랩 할 수도 있고, 북마크 찍어 놓을 수도 있고, 다 보낼 수 있어요. 그 자리, 그 안에서. 그런데 구글 알림이 등록은 PC로 하지만 볼 때 뭘로 봐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봐요. 스마트폰에 지메일 앱이 깔려 있으면 볼 수 있겠죠. 피델리는 컴퓨터로 등록했죠. 뭘로 봐야 돼요? 어플로 보면 되죠.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구글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죠? 웹사이트를 다 등록시켜 놓고 나서 피들리 앱을 설치하고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자, 스마트폰 하면 또 똑같죠?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라이프 스마트 소셜 미디어 되어 있죠? 이거 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나오니까 여기 점점점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다 안 나왔어요. 더 나오게 하려면 위에 누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에버노트부터 해서 쫙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자,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할 때는 일하셔야 돼요. 전화하고 일하고 강의하면 안 돼요. 그죠? 저는 사실 강의안도 지하철에서 많이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강의안. 스마트폰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 버스 탈 때 게임하는 시간에 그 시간만을 활용해서 피들리와 구글 알림이만 잘 활용하시면 정말 인생이 틀려져요. 사실 키워드를 한 2, 300개 잘 등록해 놓으면 저는 신문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왜냐면 신문 보면 내가 보기 싫은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인 것들을 이건 다 이제 유사한 그 서비스들이에요. 유사한 서비스인데 그 아이패드 쓰신 분들, 태블릿 쓰신 분들은 또 플리커버 좋습니다. 플리커버 사용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인 정보들을 관리하고 모으는 가장 좋은 앱이 바로 에버노트라는 겁니다. 자, 에버노트의 CEO 필 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올해 몇 살일까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40대. 37이요? 이 사람이 저랑 동갑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37이 있었어요? 자, 이 필립이라는 사람 41살이에요. 엄청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이 사람 노트가 8만 개가 넘어요. 대단한 사람. 공짜로 쓰겠죠? 공짜게 상당히 있는데. 네. 자, 이 사람이 에버노트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뇌를 선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뇌를 선사하는 것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버노트의 시작은 뭐냐면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뭔가 하나 저장 장치가 필요하겠죠. 뇌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개념을 갖고 시작한 게 바로 에버노트. 근데 여기 보시면 로고가 뭐죠? 코끼리. 왜 코끼리냐? 아시고도 아시겠지만 코끼리가 동물 중에 기억력이 가장 좋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에버노트 사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영업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 녹취해요. 허락받고, 그리고 가입안내서나 상품 설명서 같은 서류들, 이런 서류들, 제안서, 청약서 관련된 내용들, 모니터링 자료들, 청구 서류, 이런 것들을 에버노트에 모아놔요. 다. 이거 대부분의 FP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서류철. 네. 이사할 때마다 잃어버리고, 찾아볼 때마다 못 찾고. 자, 영업을 1, 2년 하는 사람들은 금방 찾아야 되죠. 외워요. 근데 한 5년, 6년, 7년 되다 보면 외울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팅을 가서 그냥 제가 뭐 3년 전에 했던 것, 어떤 것 혹시 기억나실까 그러면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전화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면 에버노트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언제든 쓸 수 있는 앱이라는 거, 그리고 동기화, 클라우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에버노트를 설치하지만 내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이 있어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PC가 아니어도 이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웹 기반. 그러면 잠시만요 하고 툭툭 찾아서 검색해서 뭐뭐 하셨네요 보여줄 수도 있고 얘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무실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 비서한테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이 단축 정도가 아닌 사라집니다. 그게 에버노트. 근데도 안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안 쓰시냐고.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해합니다. 왜? 저도 토할 뻔했어요. 늦다. 청약서 부분이 그죠? 가입 안내서 이만큼 다 집어넣었어요. 스캔하고 사진 찍고 스캔하고 사진 찍고 미친 짓 같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겪어야 돼요. 영업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고객이 늘어나죠. 데이터가. 그럼 그 나중에 10년 후에 하실 겁니까? 아니죠. 하셔야 돼요. 컴퓨터 스캔 받아오는 것도 다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컴퓨터에 있는 건 스마트폰 볼 수 없지만 얘는 볼 수 있잖아요. 클라우드 하셔야 돼요. 상담 일지까지 다 적어 있습니다. 에버노트는 PC에 설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앱부터 설치하셔도 상관없지만 설치하시고 에버노트.com입니다. 에버노트 치기 싫으면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한글로 에버노트 치면 나오겠죠. 다운로드 해서 PC용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그리고 아이패드, 태블릿 PC 다 똑같은 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등록이 아니고 제품 들어가서 뭐죠? 계정 만들기. 만약에 PC로 계정 만들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에버노트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죠? 기존 내용을 모르고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를 또 계정 만들기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랑 PC랑 동기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에버노트 쓰는 이유가 줄어들어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PC에다가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보이고,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PC에 보이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설치는 좀 이따 하셔도 돼요.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에버노트 구조화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에버노트의 용어예요. 에버노트에는 노트북, 스택이 있어요. 노트는 파일의 개념이 좀 강하죠. 노트북은 노트가 모이면 노트북이 되는데, 노트북은 폴더의 개념이 있어요. 스택은 상위 폴더. 그래서 노트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되는데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면 한 노트북에다가 노트를 모아놔요. 근데 이 노트북도 여러 개가 생겨서 요거는 영업에 관련된 노트북이 모여있구나 그러면 영업이라는 스택을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PC 사용할 때는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 수도 있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 수도 있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 수도 있지만 에버노트는 얘부터 먼저 맞춰요. 얘랑 얘부터 맞춰요. 그래야 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의 그 프로세스, 자기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개념이 확실히 잡힌 사람들은 이것들을 내가 어떤 노트북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조가 막 이게 뭐 뒤죽박죽이 돼요. 그죠? 구조가 중요합니다. 노트는 10만 개가 리밋이고 스택과 노트북을 합치면 250개가 리밋인데 250개 다 쓴다는 건 뭐죠? 분류를 굉장히 세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250개예요. 잘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250개 다 쓰고요. 미국 사람들은 하나 두 개밖에 안 써요. 두 개 쓰는 사람들은 노트북이 업무, 개인 이렇게만 써요. 막 노트북 하나에 노트가 뭐 5만 개, 2만 개씩 쌓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볼까요? 검색. 그래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에버노트를 쓰는 겁니다. 에버노트 검색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닌데요. 검색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노트를 열어서 PC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 그죠? 글자 틀기부터 해서 그죠? 일반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툴들이 들어있고요. 여기가 제목 적고 여기가 본문을 적는 거예요. 간단하게 메모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메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일지라고 말씀드려요. 상담일지 쓴다고 여기 보면 그죠? 마이크 얘를 누르면 녹취를 해요. 그리고 여기 클립 모양 이거는 파일 첨부. 이 안에 텍스트만 넣는 게 아니고 음성도 넣을 수 있고요. 파일도 넣을 수 있는데 무슨 파일을 넣을 수 있냐? 한글, 오피스, 그리고 키노트, PDF, 영상 파일 다 넣을 수 있어요. 사진까지. 사진도 JPG, PNG 다 들어가요. 용량만 허용한다면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스마트폰 화면이에요. 스마트폰. 자, 우리가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죠? 급하게 메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PC를 열고 에버노트를 켜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죠? 스마트폰 사진이죠. 근데 사진을 찍었어요. 찾아보나요? 잘 안 찾게요. 그리고 찾기 어렵고. 그럼 또 뭐가 생기죠? 불필요한 시간이 생깁니다. 에버노트에 사진을 넣으면 불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아예 사라집니다. 그러면 에버노트에 사진을 촬영된 사진을 에버노트에 넣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에버노트에 바로 사진이 들어가게 하는 게 편할까요? 네. 에버노트 앱을 열면 에버노트 사진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아이폰에서는 에버노트를 실행해서 해야 되지만 에버노트 위젯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바로 사진기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생성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에버노트라는 앱을 실행해서 노트를 만들고 에버노트에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에버노트 사진기를 누르는 순간 노트가 생성이 되면서 사진기까지 열리게 돼. 자동 한 방에 찍고 닫으면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되죠. 에버노트에 바로 저장이 돼요. 클라우드에. 그러면 에버노트 사진기 누르고 찍고 나와서 집에 가서 에버노트 PC를 에버노트를 열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에버노트에 쫙 들어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급하게 메모할 게 있으면 사진기 옆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뭐뭐뭐뭐 오늘 해야 돼 하고 저장하고 집에 오면 PC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안드로이드 위젯만 있다는 파일 첨부한 모습이죠. 보면 워드 파일, 뭐 엑셀 파일, PPT 파일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PDF 파일. PDF 파일만 유일하게 파일 안에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넘겨볼 수 있습니다. PDF만. 그런데 맥북을 쓰면 얘도 다 이렇게 보여요. 맥북에만. 왜냐면 에버노트 본사의 직원들이 다 맥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진 찍는 데에서 그 갤러리에도 다시 들어가잖아요. 예.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지워버리면 에버노트 사진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하나지 없죠. 별개로 지워져요. 예, 이거 같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맥북에서만 보이네요. 예. PDF는 그냥 다 보이고 저기 다른 파일들. 한글이나 엑셀 파일들 이거는 공유함이에요. 작성된 노트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이메일이나 소셜로 공유할 수 있고요. 공유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에버노트에 저장되어 있는 노트 하나를 공유하기를 누르면 URL이 생성이 돼요. 이 URL을 어디든지 붙일 수 있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붙인 거예요. 페이스북 타임라인. 그래서 올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에버노트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버노트로 저장하기 누르면 그 사람 에버노트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노트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자, 노트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트북도 공유할 수 있어요. 노트북이 뭐라고 그랬죠? 폴더의 개념. 노트가 모인 곳. 통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팀, 저희 지점은 공유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시책이 되거나 중요한 자료가 나오면 전부 다 이거다 집어넣어요. 자료가 다 쌓이죠. 이렇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 노트북들, 공유 노트북들이죠. 에버노트는 고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 안내서를 이 PDF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넣고 날짜, 상품들 적어놔. 이 제목을 잘 적어야 어떻게 되죠? 검색에 용이하겠죠, 그죠? 네. 요거는 이메일. 이메일을 보낼 때 고객이나 그죠? 그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보낸 이메일을 그 사람과의 주고받은 이메일 이력을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보낼 때 첨부하는 사람, 수문 첨부로 에버노트 이메일을 넣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발송되지만
발송한 이메일이 제 인박스 에버노트 들어오겠죠. 이 에버노트의 고유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거는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정 정보로 들어가면 요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러그해서 복사해서 주소록에다 추가해야 돼요. 뭐 주소록에 스마트폰에도 추가하면 돼요. 그냥 스마트폰에 구글이라는 연동이 되어 있는 분들만 저장할 때 에버노트 이메일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구기모에다 다 저장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이메일 보낼 때 그 사람 이름도 치지만 숨은 첨부에다 항상 구기모를 입력해놔요. 에버노트로 들어가게 제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나와요. 받는 사람, 보낸 사람, 그죠? 받는 사람, 보낸 사람. 지금 받는 사람이 나온 거죠.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할 때 보낸 사람 해도 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네이버에서 보낸 것처럼 보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메일 보냈더니 이렇게 보냈더니 이 똑같죠 지금. 이건 이메일이고 이건 에버노트잖아요, 그죠? 똑같죠? 이게 이렇게 온다는 거. 여기 들어와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문지 사진 찍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자주 보내는 문자. 자주 보내는 문자를 보내는데 한 번 딱 써 보내는데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가. 그래서 에버노트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자 보낼 때 에버노트 열어서 이거 복사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요거 클릭하면 제 소개 영상 나옵니다.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게 이제 검색인데, 요게 이제 교회 주보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 주보인데 이게 사진이죠.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저희 어머님 성함을 입력했었어요. 검색창에 저희 어머님을 선택했더니 저희 어머님 성함에 관계된 노트가 여기 쫙 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열었더니 요게 열렸어요. 근데 빨간 화살표 밑에 보면 노란색 마크가 있죠. 여기에 저희 어머님 성함이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죠? 사진이에요, 사진. 텍스트가 아니고 사진이에요. 사진 안에 있는 글자를 검색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돼요. 프리미엄은 다 돼요. 프리미엄만. 일반은 좀 떨어져요, 약간. 그러니까 사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사진의 직원인데 판매가 텍스트가 영상 같은데? 예를 들어 해상도가 좀 낮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잘 안 저기 돼요. 약간 새로 해상도가 좀 좋아야지 잘 나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손글씨는 인식을 잘 안 하고 손글씨를 인식을 안 했는데 최근에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도. 영문은 원래 서비스를 했었는데 한글은 얼마 전에. 저는 그럼 페이지 카메라로 찍으면 그만. 그러면 인식이 제일 잘 되는 거죠. 에버노트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인식률이 굉장히 많이 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사진이에요. 사진이죠. 쭉 가다 보면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 엑셀 파일이 왜 나왔을까요? 이 제목 보면 변액보험 관리 차트라고 써 있어요. 저희 어머님 성함은 여기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끄집어냈을까요, 에버노트가? 리스트에 어머니 엑셀 파일 안에 저희 어머님 성함이 텍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파일 안에 텍스트가. 근데 엑셀만 될까요? 워드도 되고 한글도 되고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단어까지 다 끄집어내. 프리미엄만. PDF 파일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 일반으로 PDF 파일을 검색하면 PDF 파일을 여기다 끄집어내주긴 하는데 그 단어가 어디 있다는 걸 안 보여주거든요. 프리미엄 단어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검색의 정말 최강자죠, 최강. 그리고 이거는 태그 검색이에요, 태그. 그래서 태그는 이름표, 텍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변액보험 관리 차트라는 게 제목이라면 여기 변액보험이라고 칠 수도 있고 뭐 펀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K5라는 게 제목이라면 태그는 자동차, 중형차, 기아가 태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SM5가 제목이라면 태그에는 자동차, 삼성, 중형차, 의객 태그가 되겠죠. 그렇게 쭉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중형차로 검색하면 SM5, K5, 소나타가 나오겠죠. 태그 검색. 키워드 검색에는 K5라고 차 4개가 나와요. 그 태그는 고객군, 성별, 지역, 그다음에 상품명 이런 것들로 태그를 활용할 수 있어요. 태그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적절하게 잘 쓰면 정말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노트북까지 잘 분류가 되어 있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시스템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아쉽지만 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이 배고파서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다 촬영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쓰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노트북이나 협업하기 뭐 이런 것들 노트 안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금액 차이죠. 일반은 공짜, 프리미엄은 한 달에 5불, 1년에 45불. 45불 나누기 12하고 원하고 하면 3,900원. 그죠? 근데 3,900원, 4,000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훨씬 많아요. 써보세요. 에버노트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하면 에버노트 카페라든가 에버노트 블로그라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수기. 에버노트 사용자들의 수기. 인생이 변했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수기. 후기나 보시면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내 인생이 변했다고 쓴 사람 정말 많이 있어요. 에버노트를 앱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꼭 쓰세요. 스마트 관련된 어플 중에, 앱 중에 딱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망설임 없이 에버노트를 받았어요. 그만큼 쓰셔야 된다. 꼭 쓰세요. 인생이 안 쓰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제 투두. 근데 그냥 저는 비추고 투두는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이름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제 프렌드 플래너 제가 10년 썼는데 CEO 트윈닝, 뭐 컴팩, 클래식 다 써봤어요. 클래식 2배 받는 것도 써봤어요. A4 그 프렌드 플래너가 A4가 꼽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팔아요. 그것도 써봤어요. 가방이에요. 플래너인데 접은 다음에 뒤에 이렇게 손 가방 써줘요. 그 정도 좋아했던 제가 버리고, 그죠? 근데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래너 쓴 거를 양면 스캐너 떠서 지원자님이 스캐너 사주셔서 양면 스캐너를 해서 제 에버노트에 다 들어갔어요. 저의 10년 동안의 모습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7년 전에 뭐 했는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러면 정말 이 안에 넣을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이것만 넣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 수양록도 넣을 거고 일기장 다 집어넣었어요. 좀 그러네요. 음악도 있고, 네. 그리고 사진도 있고 약도도 있어요. 이거 저희 사무실에 있죠. 여기 이 대표님 사무실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제 우 대표님으로 했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위닝이에요. 저희 팀 이름이에요. 위닝. 저희 팀 이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위닝 팀이라고 돼요. 요거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브로셔랑 그 새로운 상품이나 시책 나왔을 때 여기다 저장시켜요. 저희 팀원들 거라고. 그리고 팀원들 각자의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하면 그분들도 따로 저장하지만 제가 백업 오피스의 개념으로 저도 저장을 해놔요. 이거는 저만 보는 건데 팀 관리를 위해서 쓰는 자료분들을 따로 보관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팀원분들이 계약하면 제가 문자를 보내요. 고객분한테. 팀원의 고객분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상담이 만족스럽냐라고 제가 보내드려요. 상담 평가를 하라고. 평가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2를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그걸 위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피드백은 많이 안 해요. 10명한테 보내면 한 3-4명한테. 이거 노트북별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노트북별. 안 하고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멈추고 쉐어 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웃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깜짝 놀래요. 제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정보가 찾아오게끔 구글 알림이 피델리. 그래서 그걸 끄집어낸 받아온 정보들을 굳이 다 보지 않아도 되지만 에버노트와 지메일을 잘 활용해서 저장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저는 검색을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에버노트에서 검색해요. 여기 있는 자료가 더 저한테 필요한 자료예요. 그리고 나서 지메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웹 검색해요. 네이버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에버노트에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노트, 스택에 대한 얘기했고 그리고 일반 계정을 쓰신 분들은 한 달 용량이 60MB 공개 용량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 60MB밖에 안 돼요. 한 달이 지나면 60MB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건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넣을 수 있는 자료는 60MB 한대요. 그래서 그 고화질의 사진을 몇 장 넣으면 끝나요. 프리미엄으로 전화하면 1기가예요. 한 달에 1기가. 한 달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1년 결제하는 게 싸니까 1년 결제하시고 5불, 한 달에 5불이에요. 커피값이랑 비슷해요. 커피 한 잔. 그죠? 1년 결제하면 커피 8잔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나의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고객에 관련된 자료부터 해서 영업, 우리 가족, 내 개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디바이스로서 연결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연결. 그럼 그 자료가 어디 저장되냐? 클라우드. 만약에요. 예.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엄 쓰다가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장해야 돼. 자동 연장을 막 시켜줘야 돼요. 반대가 힘들어요. 끊었어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그냥 살아있죠. 볼 수는 있어요. 네. 더 이상 저장은 안 돼요. 저장되면 60MB씩 되지. 기존에 뭐 예를 들어 프리미엄을 한번 쓰면 벗어나는 수가 그죠? 없는 근데 예를 들어 한 30기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프리미엄이 끊겼어요. 그래서 30기가 그 자료들은 살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보안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개인 PC를 해킹하는 게 싫을까요? 아니면 에버노트의 그 무수한 서버들을 뚫고 한국의 서버에 접속해서 다시 조승원 부기모라는 사람의 에버노트에 접속해서 그걸 빼오는 게 싫을까요?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 PC가 훨씬 싫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끝나버려요. 샤워하는 모습도 찍잖아요. 여기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만 나온다는 단점.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